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저 사람과 가까워져도 괜찮을까? 지금 내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와의 관계가 묘하게 불편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를 불안함이 밀려오는 순간 그 미묘한 기운을 여러분은 한 번쯤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위험 신호를 무시할 때 가장 큰 손실을 입습니다. 작은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보면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함정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한 가지 신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신호를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결국 상처를 입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견기업의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혜진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성실했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프로젝트 팀이 꾸려지며 다른 부서에서 지원 온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선호였습니다. 처음에 선호는 매우 다정했습니다. 혜진 씨, 이렇게 성실한 분 처음 봅니다. 정말 배우고 싶어요. 혜진 씨 덕분에 우리 팀 분위기가 다 좋아졌어요. 혜진은 처음에 이 칭찬이 고마웠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선우가 자주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성심껏 도와주었습니다. 보고서 작성법, 고객 응대 요령, 프레젠테이션 스킬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도움을 받을 때마다 혜진 씨니까 가능한 거죠. 저는 아직 멀었어요.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동료들에게는 슬쩍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혜진 씨가 일은 잘하지만 조금 예민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완벽주의 스타일은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순간부터 혜진은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면서 뒤로는 슬쩍 흠을 잡는 이중적인 태도. 하지만 이게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 쉽게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악의는 대부분 미소와 칭찬 속에 숨어 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미묘한 모순입니다. 겉으로는 호의적인데 그 속에 깔린 미세한 비틀림. 오늘은 이 신호를 어떻게 읽어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씩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신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첫 번째 특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과도한 칭찬 속에 깔린 은근한 거리두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조용한 위험은 그 칭찬이 반복될수록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우가 혜진에게 건넨 말들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혜진 씨니까 가능한 거죠.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 얼마나 공손하고 예의 바른 말입니까? 그러나 이 말이 반복될수록 혜진은 알 수 없는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칭찬 속에는 항상 너와 나는 다르다는 선긋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상대는 스스로를 낮추는 척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을 고립시킵니다. 저 사람은 원래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만큼 못하니까 부담스럽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혜진 씨는 너무 완벽해서 같이 일하기 힘들다.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냥 보조하는 느낌이지.
이런 말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나은 이의 행복을 질투하는 본능을 지녔다. 조용한 질투는 이렇게 칭찬이라는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정면에서 부딪히진 않습니다. 대신 서서히 주변 공기를 흐립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은 스스로 혹시 내가 너무 튀나? 내가 너무 잘하려고만 하나? 이런 자기 검열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칭찬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 배워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짧고 담담하게 넘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용히 거리를 조정하면서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칭찬을 들을 때마다 이 말의 이면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조용히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작은 실수를 기억해 두었다가 은근히 떠올리는 태도입니다. 조용한 경계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은 상대의 실수를 절대 쉽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넘어가지만 어느 순간 그 실수를 다시 꺼내어 부드럽게 상기시키곤 합니다. 혜진이 또 한 번 그 상황을 겪었습니다. 회의에서 한 번 고객 프레젠테이션 일정이 꼬여 상사가 다소 민감하게 반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우는 아유, 이런 일이 가끔 있죠 뭐. 그래도 혜진 씨니까 팀장님이 이해하신 거죠. 하며 위로하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동료들과 대화하다 보면 선우는 슬쩍 이런 말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그때 일정 문제 생겼던 거요? 그래도 뭐 혜진 씨니까 잘 마무리됐죠. 완벽한 사람도 가끔은 놓치는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이런 말이 몇 번 반복되자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도 혜진 씨도 가끔은 실수하긴 하더라 하는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혜진은 작은 실수도 부풀려져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구나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질투는 타인의 불행을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이다. 이 말처럼 조용한 시기의 사람들은 상대의 작은 불완전함을 기억 속에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절묘한 순간마다 그것을 다시 꺼내어 상대의 이미지를 교묘히 흠집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정면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척, 농담인 척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씩 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더 조심해야 한다, 완벽해야 한다 하며 불필요한 긴장 속에 몰아넣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실수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정과 빠른 수습입니다. 그때 제 실수가 있긴 했죠. 바로 조치해서 문제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짧고 단단한 인정은 상대가 그 실수를 계속 건드릴 여지를 줄여줍니다. 동시에 주변 동료들과 신뢰를 쌓아 그들이 진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강한 방어가 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여러 사람 앞에서 애매하게 칭찬과 지적을 섞는 태도입니다. 조용히 위험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은 대개 단둘이 있을 때보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더 교묘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선우 역시 회식 자리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우리 팀 정말 열심히 했죠. 특히 혜진 씨는 워낙 디테일한 성격이라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니까요. 물론 그런 꼼꼼함 때문에 가끔은 저희가 살짝 긴장하기도 해요. 표면적으로는 칭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혜진의 성격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아, 혜진은 디테일이 강하지만 완벽주의적이라 피곤한 면도 있구나 라는 이미지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의 발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당사자는 즉각적으로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박하면 오히려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농담인데 라는 식으로 몰리기도 쉽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농담 속에 감춰진 의도를 살펴라. 그것이 진심을 드러낸다. 조용한 시기를 품은 사람들은 이 농담이라는 가면을 자주 사용합니다. 웃으며 던지는 말, 가벼운 듯한 농담 속에 상대의 이미지를 깎아내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 농담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그 이미지에 물들게 됩니다. 이럴 때 중요한 대응은 농담을 가볍게 받아치되 의미를 중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꼼꼼하긴 하죠. 그래서 우리 팀이 실수가 적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여유 있게 받아치면 상대의 의도가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합니다. 동시에 내 중심을 지키면서 상대의 프레임을 부드럽게 깨는 효과를 냅니다. 또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꾸준히 동료들의 성과를 인정하고 협력을 강조하는 말을 스스로 만들어 가십시오. 이번 프로젝트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잘 됐어요. 이런 발언을 자주 하면 자연스럽게 혜진은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팀워크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나를 둘러싼 분위기를 바꾸어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조용한 시기에 덫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을 애초에 멀리해야 하는 이유와 그 심리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조용한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을 왜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지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가장 위험한 점은 관계를 서서히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친절과 호의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평판, 주변 시선, 심지어 여러분 스스로의 자존감까지 조용히 흔들어 놓습니다. 선우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정면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혜진을 칭찬하고 도와달라며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묘히 혜진의 성격, 작은 실수, 업무 방식에 대해 미묘한 말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제3자들이 쉽게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혜진이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위축되기 시작하고 주변 동료들과도 점점 거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시기의 무서움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남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자신의 자유를 잃는다. 이 말처럼 조용히 시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의 평가 체계를 흔듭니다. 겉으로는 칭찬하고 지지하는 듯하면서 서서히 내면의 확신을 무너뜨립니다. 왜 이런 태도를 취할까요? 이들의 심리에는 강한 열등감과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정면으로 경쟁할 자신은 없지만 상대가 잘 나가는 것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천천히 이미지를 깎아내려 자신의 우위를 확보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런 흐름에 휘말려선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배려심 깊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그 부드러운 칭찬과 미묘한 농담이 반복될수록 나도 모르게 내 이미지를 상대의 시선에 맞춰 스스로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무 예민한가? 혹시 내가 너무 독선적인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자문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상대의 전략이 성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 유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부드럽게 대해도 내면에서는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100% 믿지 않는다. 라는 인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선을 그어야 상대도 함부로 선을 넘지 못합니다. 결국 내 확신이 무너지지 않을 때 그들의 시도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런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조용한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면으로 싸우지 않되 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절대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공격적으로 맞대응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불편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필요한 태도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경계의 언어를 익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은근히 실수를 상기시키며 농담할 때는 그때는 실수했지만 덕분에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담담하게 받아치십시오. 혹은 저는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런 말은 상대의 농담을 중화시키고 여러분의 중심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변 신뢰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기의 가장 큰 위력은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은근히 바꿔놓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진심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고 서로의 신뢰를 확인해야 합니다. 혜진 역시 선우의 말들이 조금씩 팀 내에 퍼질 때 평소 함께 호흡을 맞춰온 동료들과 더 깊이 대화하며 오해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자 주변에서도 선우 씨 말이 조금 이상하다는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말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지속적인 노력은 결국 진짜 신뢰를 만듭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는 단단한 내면입니다. 조용한 시기를 당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너무 민감한가? 내가 과한가? 이런 자책이 시작되면 상대는 더 쉽게 파고듭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내 노력을 알고 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성실히 보완해 가고 있다. 내 가치는 타인의 말로 정해지지 않는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외부의 말은 외부의 것이다. 그것이 나를 규정하도록 두지 말라. 여러분의 중심이 단단해지면 어떤 교묘한 말도 결국 힘을 잃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용히 티나지 않게 위험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칭찬 속의 거리두기. 두 번째, 작은 실수를 은근히 반복하는 상기. 세 번째, 공개적 자리에서 섞어 말하는 애매한 농담. 이 신호들을 조기에 알아채고 내 중심을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단단히 지킬 수 있는 더 깊은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